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1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종부세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일보 11월 8일자 기사인데요. 강남 2주택자, 음마아파트하고 잠실 5단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7,3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달 말 공포의 종부세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 공시지가가 뛴 데다가 종부세율도 2배로 올라갔죠. 그래서 농특세 등을 더하면 보유세 1억이 될 듯. 그러니까 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미 팔았거나 증여한 다주택자가 많고 세부담이 커도 매물은 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이제 이 종부세를 맞고 나서야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약간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지금 양반된 의견으로 분주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분 종부세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1주택만 가지고 계신 경우는 이제 올해도 뭐 300만 원 요 정도로 소폭 증가율인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음마아파트하고 주공 5단지 갖고 있는 경우 말씀드렸듯이 7,300만 원. 그다음 3주택자에 갇힌 경우는 매덕대가 넘으시죠. 그래서 종부세가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이어서 종부세 관련된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1일자 기사고요.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뭐 7천만 원대 비슷하죠. 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의 여파로 세금 부담 급증해서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까지 그래서 결국 월세와 전세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가지고 있네요. 보시면 2주택자하고 3주택자는 종부세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거의 1억 넘게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 1억 넘게 나오실 거고 시장에 미치는 매물에 좀 나오는 장기 현상은 아마 매물 좀 나오는 현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관련한 내용인데 조금 논지는 다른 기자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11월 1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려도 일단 버틴다. 예, 일단 버티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년 대선이 있죠. 그래서 여야 후보 조세 공약에 따라서 차기 정부서 변경 가능성이 크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조였다 풀었다 하니까 잦은 변경에 시장은 사실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버티고 내고 보자라고 하는 관망세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지서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받고 나면 아마 생각들이 많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종부세가 이제 12월 1일 날 11월 말일자로 아마 배달이 될 거고 12월부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네, 동아일보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매물 쌓이는 아파트, 분양은 완판 행진. 사실 분양이 완판이라는 거는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 심리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급지수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분양가에 대한 그 상한제로 막혀 있는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에 따른 분양에 대한 워낙 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매, 청약 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은 매수 심리 6개월 만에 거의 최저로 거의 10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럼 100 근처로 가면 사실은 이거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포 및 서부권 그리고 외곽 지역은 이미 팔 사람이 더 많다고 지난주 기사 말씀드렸었죠. 그 3분기 민간 오히려 청약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으면 다 완판이 되는 거죠. 매입보다는 청약 시장에 수요가 몰렸고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면서 청약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패닉바잉 돌아보면 주택정책 해법이 보인다. 네. 사실 주택정책의 해법은 항상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반발 심리가 생긴다 해서 그렇게 저런 학자들은 주장을 했는데 정부 정책은 아무래도 조금 정책에 따른 정치적인 논리가 조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해법은 무엇이다 라고 이제 쓰셨는데 보면 최근 집값 상승이 주춤해지고 아파트 거래가 뜸해졌지만 젊은 층 매수 심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매 계층이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이례적으로 넘어왔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도 표현해놨는데, 과거에는 적정한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집을 안 갖고 있는 타이밍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나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거죠. 가만히 있다가 영영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패닉바잉을 잠재우고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집 사자 매 심리 1년 6개월 만에 최저. 네, 아까랑 좀 내용이 다르죠. 서울 아파트 매수 지수 102에서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떨어졌죠. 그래서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자의 우위 시장으로서 현재 이제 매도자들의 금액은 사실 조금씩 내려오는, 외곽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매수자의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금액을 내리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매수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데에 따라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까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부쩍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높다라고 추격 매수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니까 당분간 눈치 보기. 근데 서로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전세, 빌라, 경매 불장인데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네, 이거 사실 뭐 물음표를 이렇게 던졌죠. 집값 하락론 글쎄 뭐 이런 기사인데요. 여전히 뜨거운 대체 주택 시장은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선행 지표인 경매도 후끈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바로 하락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선행 지표를 검토하는 거고요. 주택 공급이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고, 그리고 장관과 총리나 이쪽 정부 쪽에서는 집값 하락론을 이제 거래량이 줄고 매매 수급 지수 하락했다고 이미 가락이 꺾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은 글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수요, 오피스텔 등이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심리 위축이 아닌 관망, 그리고 대기 현상으로 이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시장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아파트 대체 수요로 몰리는 이런 수요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낙찰가율 높고요. 그 다음에 원립이나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그런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 수요만 지금 조금 조정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 직격탄. 네, 마포, 서대문, 은평구 아파트 팔자보다 사자가 많아져. 이제는 파는 분이 더 팔자가 사자보다 많아진 거죠. 그래서 파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네, 보시면 매매 수급 지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이 넘어서 클수록 이제 매도자가 많다는 거니까 지금은 팔자가 이미 많아진 시장입니다. 매매 수급, 전세 수급 지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시장에서 팔려는 심리가 사자 심리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근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을 사실 조금씩 다른 기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매수 심리가 떨어진 거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냥 가지고 왔고요.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내려왔고,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국은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금 논지가 다른 내용인데요. 강남 아파트가 이제 17억짜리 아파트가 4억에 팔겠다. 반값보다는 공급 확대를 해라. 이건 좀 이제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누구나 집 해서 표심 잡아라 해서 왜 이제 후보마다 백가쟁명씩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기본주택, 뭐 원가주택, 누구나 집, 이런 이름만 바뀌지만 사실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전에 실패했던 모형을 재활용한 경우가 많고요. 차라리 고밀 개발을 넓히면서 이런 그 공급을 늘려야지 이런 분양가도 낮아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17억짜리를 4억에 산다 그러면 또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누군가는 과열 경쟁을 해서 몇천 대 1, 뭐 몇백 대 1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분양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좀 현실하고 맞는 분양가를 측정을 해야, 이게 분양만 하면 되면 로또가 돼버리니까 더 몰리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양가를 좀 상장하면 그런 효과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집값 전체는 올라가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분양가 상한제를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자 한국경제입니다. 30억짜리 집 자녀에게 10억 싸게 넘기면 이중세 폭탄 맞는다. 이게 뭐냐면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로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 넘기고 양도세를 내는 대신에 요즘 이제 편법이죠. 자녀들한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의 매수 부담은 낮추고 본인은 양도세를 줄이고, 그리고 추후에 뭐 세금은 뒤에 나중에 좀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증여까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가와 양도의 차이가 너무 양도가 차이가 너무 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 양도세도 재계산을 한다고 하니까 꼭 그 세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증여를 하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9일자 한국경제입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투기 막는다. 신축 제한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렇게 돼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 후보지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이 이제 소급 적용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속 통합 기획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발표 나기 전에 권리 쪼개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제한,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조기화한다고 하니까 투기를 좀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한 주간 요즘 최근 들어 되게 논란이 됐던 검단 신도시의 이제 그 왕릉 뷰 논란. 이거 사실 왕릉을 내려다보는 뷰가 아니라 왕릉에서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문화재청 따르면 1층 아파트를 지을 판, 이게 문제가 근데 심각한 것이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공사 중지를 해놓고 지금 거꾸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건축 허가를 들어갔을 때 문화재청을 거쳐서 이 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허가는 났는데 거꾸로 이제 보니까 이게 문화재 유산을 훼손시킨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김포 장릉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의 능, 원, 묘, 경관 검토 기준에는 능의 전면 시야를 확보하고 능이 마주보는 산으로 조망성을 확보해야 된다고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이걸 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높이 20m까지 지을 수 있는 거냐, 혹은 능선까지 지을 수 있는 거냐, 인근 아파트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거냐 해서 다양한 그 지금 기준을 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29층까지 뭐 19층까지 지은 아파트를 이렇게 몇 층을 전부 없애야 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사하고 지자체는 방조를 좀 하고 있는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문화재청이 오히려 직무유기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인의 한마디도 있었습니다. 요거에 이제 연이어서 나온 건데요. 유산 영향 평가라는 것을 부동산 개발에 넣겠다. 결국은 사실 여지껏도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건축법에 문화재에서 거리에 따라서 이 사선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서 보이지 않게, 문화재에서 건물을 너무 이렇게 보게 되면 외곽에, 그래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고 가까이에서 높은 건물이 이렇게 문화재를 내려다보지 않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선 제한인데, 이번에는 이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왕릉에서 그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미간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유산 영향 평가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 대처 방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이제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인근의 아파트 등을 개발할 때 이제 유산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러면 사실 어렵죠. 그래서 다음에 기사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태릉 창릉부터 유산 영향 평가를 받게 되면 수도권에 4만 5천 가구 공급이 지연되나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영향 평가가 법제화될 수도권의 이제 주요 왕릉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왕릉들 주변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이제 그 검단 신도시에 이제 그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유산 영향 평가의 도입은 주택 공급에는 상당히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심사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인근에서 변경이나 허가 심의가 더욱더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조금은 필요한데 정말 논의가 좀 충분히 돼야 될 필요는 있고요. 사실 보호해야 될 문화유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우리 주거와 공간하고 같이 절절점을 찾을지, 그거에 대한 좀 검토가 충분히 지금이라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집값 미스테리, 매물 쌓이는데 최고가 행진. 네, 서울 강남 집값의 이제 상승세가 서울은 집값이 상승 한푼 꺾였죠. 근데 강남 3구는 여전히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이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이 거래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매물이 쌓이면서 시세보다 1, 2억 낮은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강남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라고 이렇게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도 땅 주인의 아파트 줄 수 있게 해야, 결국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만 아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민간 개발 사업으로는 아파트 줄 수 없으니까 맨 상가나 이런 것만 질 수 있겠죠. 오피스텔이나. 근데 문제는 주택업계에서는 민간이 땅을 산 뒤에도 아파트를 좀 짓게 해주는 공동 이제 주택개발 사업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지에도 공급도 늘어나고 좋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뭐 연이어서 이제 많이 좀 한 주에 또 문제가 됐던 건데, 민법이 좀 개정되려고 지금 입법 예고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건 어떤 거냐면요. 부모하고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자녀보다도 먼저 이제 자녀를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양육자나 뭐 아무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주로 이제 요즘은 또 1인 가족 그 미혼이나 이런 골드미스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제나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이제 유류분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꼭 주게 돼 있고, 누구한테 내가 이제 제3의 혹은 뭐 누구 이제 후견인 혹은 이제 무슨 뭐 친양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싶어도 그 유류분만큼은 빼지고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는 유류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제3의 유언자 혹은 어떤 그 정부나 어디 기관에다가 모든 걸 맡기겠다 하면 고인의 뜻을 따라주겠다라는 식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유류분이라는 게 지금 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1의 형제는 6분의 1인데 6분의 1마저 없어지니까 제3자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의무 상속은 이제는 현재까지는 지금 유류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제 유언대로 처분, 그래서 형제 자매 유류분을 없애기로 이제 개정을 했고요. 또 하나 요 다른 내용인데, 25세 이상 독신자, 이제 혼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친양자들, 요즘 뭐 연예인 누군가 이렇게 해서 한 경우 있었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민법의 사회적인 그런 통념에 맞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부는 44년 만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시대가 변했음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꺾이나, 네, 10건 중 3건 가격 낮춰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하락된 거래 금액을 보시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31%로 이제 최고가에서 좀 꺾여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난 7월 22%에 불과했던 비중은 이제 23% 넘어서 지난달에는 30%를 넘는 아주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1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재건축도 공공서 민간 주도로 속속 선회. 네. 재개발 완화 공약. 네.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최근 민간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전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답니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야당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공약으로 기존 공공개발 시도했던 사업 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은 11월 1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토부 뒤늦게 1억 미만 아파트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없어서 법인 및 다주택자 투기가 몰렸던 그런 1억 미만 아파트에 이제는 지금 정부가 한번 정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뛴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투기로 약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여론 때문에 이제 뒤늦게라도 착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11월 11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반값 아파트 내년 초 예약제 도입. 네. 말씀드리지만 SH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아파트, 사실 이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그래서 토지는 임대를 하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토지는 다시 환수되는 그런 구조라서 금액이 좀 싸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에 나설 것,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사실 이거는 SH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를 갖고 있는 쪽에서 개발을 할 때 방향을 그렇게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좀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공급을 넣겠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는 사실 건전한데, 반값이라는 것을 꼭 하는 것 자체가 주변과 너무 괴리감을 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다음은 11월 12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집값 상승 성봉장이었던 경기나 인천도 주춤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외곽으로 이미 이제 상승세 꺾였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로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영향이 들어서 집값이 상승세가 약간 관망세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초구는 오히려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나 이쪽 서초구 쪽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11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5주째 상승세 주춤. 네, 요 그래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사실 내용은 앞부 부분과 비슷해서 조금 생략을 하고요. 지금 수도권은 지금 0.26에서 이제 0.23까지 떨어졌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뭐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상승률이 둔화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더 많이 둔화가 돼서 0.14까지 상승률은 이미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11월 12일자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세금 폭탄에 둔촌주공 1+1 분양 취소해달라 소송. 이게 사실 소송이 뭐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이 돼요. 원래 그걸 알고 1+1을 뭐 했지만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보니까 좀 구제해달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기는 좀 이미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까지 조합은 이미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1 분양자는 사실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3년간 매매 증여도 못하고 꼼짝없이 보유세에 폭탄을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맨 처음 기사에 말씀드렸지만 몇 배씩 지금 올라가서 잘못하면 막 억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이분들은 3년 동안 고스란히 그걸 내야 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 안 받을게 다른 걸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게 이미 분양이 사인이 된 상태에서는 돌리기가 좀 쉽지 않죠. 조합을 다시 이렇게 조합을 정관을 다 바꾸고 그 공급 계획도 다시 수정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부세 상향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이 안 드니까 좀 쉽고요. 좀 뭔가 대책이나 구제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금주도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뉴스와 그리고 화제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들 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지금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6%까지 내시는 분들은 이거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매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종부세는 6월 1일 기자 소유자한테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실 수는 없지만 내년도 종부세를 또 계산을 해본다면 조금은 빠른 판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모일 것 같고요.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어느 핫한 지역에 정말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살살 이제 상승 그쪽은 계속 그 양극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서로 이제 그거와 매도자의 눈치 게임은 계속 좀 당분간은 지속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제 남은 한두 달 이렇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보시고, 내년에 대한 또 투자 계획, 또 내년에 바뀌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저희 또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함께 현명한 투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추워지는 만큼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